네, 이번 시간은 복무와 관련된 해설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정년입니다. 정년은 지금 현재 우리는 만 60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년이 연장되냐 안 되냐 논의가 된다라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정년 연장과 관련돼서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여전히 떠돌고 있을 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바로바로 소식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이미 단체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다라고 하면 학교배정인 노동자들, 교육공무직원들의 정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정년이 60세고 이제 교육행정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청 산하기관이죠. 그리고 학교하고는 이제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년 날짜도 조금 다릅니다. 학교를 예를 들면 3월부터 8월까지 생일이 있다라고 하면 8월 31일 날 퇴직이죠. 그쵸? 그 다음에 생일이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해 2월 말일자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휴직은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젊은 이제 30대, 40대 초반에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직은 근무를 6개월 이상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이제 임금을 지급받죠. 다만 학교에서 지급받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이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은 내가 산재가 아니더라도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심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무급이긴 하지만 휴직을 할 수 있다. 다만 근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직은 우리는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법적으로는 매년 90일까지는 가족 돌봄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직, 이건 당연히 그 기간만큼은 휴직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임금은 근로복지관리공단에서 70%, 우리는 단체협약에서 나머지 30%는 교육청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파서 일하다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걸로 인해서 임금까지 줄어든다라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 1년까지는 임금이 전액 보존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동반 휴직은 남편분이 해외에 뭐 외교관이랄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러 간다 할지 이럴 경우에 2년 이내에서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공직 임기 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우리 부회장님들이 내년에 내가 반드시 시의원이 돼야 되겠다, 도의원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의 후보가 되어서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임기만큼은 휴직이 보장된다. 근속도 인정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제 3월 달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시직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 비상시 근무자는 12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2년에 하루씩 늡니다. 그래서 최대 25일까지 연차 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10일 미만이라서 12개부터 시작이고요. 310일에서 20일인 경우 13일부터 시작. 그 다음에 320일부터 330일 미만인 경우에는 14개, 330일 이상인 경우에 15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 꼭 기억하십시오. 1년에 하나씩이 아니라 2년에 하나씩 연차는 는다. 자, 이제 신규 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차 수당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휴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보시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휴가와 관련된 조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연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을 할 때마다 그 다음 달에 하루씩 연차가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월 만근하면 4월에 하루, 4월 만근하면 5월에 하루 이렇게 쭉 나가서 총 9일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참고로 중요한 건 7월입니다. 7월 달에는 만근하면 8월에 하루가 생기겠죠. 그런데 8월에는 근무일수가 15일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5일이 안 되기 때문에 만근을 하더라도 9월 달에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5일 이상 근무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1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고, 또 여기 연말에 보면 1월 달에 거의 근무가 없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15일이 거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2월 달에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3월 1일 입사자라면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가 딱 1년이기 때문에 이 1년 안에 발생하는 연차가 9일에서 만약에 8월과 1월에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1일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용하지 않으면 딱 1년 되는 시점에 3월에 수당으로 보상을 하면서 이 연차는 완전히 보상하면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25년 올해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 자, 3월 1일 입사했죠. 올해는 현재 연차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와 별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없죠. 1년 동안 근무하면 내년 3월 1일이 되면 12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내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27년 3월에 12개를 수당으로 보상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12개, 12개, 13개, 13개, 14개, 14개, 15개, 15개 이렇게 2년에 하나씩 늘게 되고요. 발생한 걸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도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가는 겁니다. 다만 조금 혼돈스러운 거는
이렇게 내가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와 보전받는 수당의 개수가 같은 해에는 상관이 없는데 2년마다 하나씩 늘고 보상받는 것도 한 해씩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13개가 발생을 했는데 보상은 12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는 또 한 해 같아졌다가 이때는 또 달라졌다가 그 이유는 내가 사용 가능한 걸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상하는 게 그 다음에 보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는 2년마다 하나씩 늘고 보상하는 건 그 다음번에 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그래서 꼭 연차 계산할 때는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가장 정확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지 말 것은 연차 조항은 두 가지 반드시 분리해서 계산해라. 아까 얘기했듯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의 연차를 분리해서 계산했을 때만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퇴직자 연차 유급 휴가 관련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퇴직자 같은 경우는 2월 말, 8월 말이 있죠. 2월 말 퇴직자의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하진 않지만 1년 동안 퇴직 전 1년 동안 3월에 만근하면 4월에 하루, 4월에 만근하면 5월에 하루 이렇게 해서 총 아까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개수와 비슷하게 9개에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단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보상하지 않는다. 반드시 써야 된다. 반드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월 말 퇴직자도 계시죠? 8월 말 퇴직자는 3월에 만근하면 4월에 하루, 4월에 만근하면 5월에 하루 이렇게 해서 총 5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 전에 사용하셔야 된다.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퇴직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마지막 보상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다음은 특별휴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기재직 휴가. 장기재직 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5일, 20년 이상일 때 5일 이렇게 부여하고 있고요. 이거는 무기계약 전환 시점부터 근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무기계약 전환된 날짜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5일, 20년 이상 됐을 때 5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3일, 최대 3일을 넘기면 한 번에 사용할 때 3일 넘기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문의가 있으셨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루를 쓰든 5일을 쓰든 장기재직휴가는 우리 선생님들의 조합원들의 편의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5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소급해서 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됩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하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학습휴가와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습휴가는 연 5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느 날에 사용해야 되냐?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물론 이제 교육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방학 중 비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체험학습일 등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기 중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청소일 있잖아요. 청소일에는 학습휴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연초만 되면 노동계획서를 만드는데요. 작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뉴가 좀 쉬운 날을 찾으려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쉬운 날이 우리가 다 쓰기에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기 중에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죠. 5월 1일 이때에 학습휴가를 사용하라고 복무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공무직원은 학교배정의 노동자들은 복무를 달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는 단협에도 그렇고 법정 공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 어떤 복무도 신청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한테는. 교사와 공무원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에는 이 학습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이다 라는 거. 그에 따르면 복무를 달 필요도 없고 학습휴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무급이에요. 무급이고 무조건 시간 단위로 사용 불가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돌봄 휴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3일이 유급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고등학생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특히나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 가족 돌봄 휴가는 이제 뭐 휴업이나 휴원 휴교로 인해서 자녀를 돌봐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집 또는 교사 상담, 그 다음에 병원 진료를 동행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서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증빙서류. 대부분 이제 뭐 어디 학교에서 행사한다, 입학식이다 졸업식이다 이러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이랄지 알림장, 안내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가족 돌봄 휴가로 처리가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보육 휴가입니다. 자녀 보육 휴가는 자녀가 만 4세 이하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 사용 가능하고요. 총 5일입니다. 5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혹시나 부부가 교육공무직원이거나 아니면 교육청 직원인 경우, 공무원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병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가는 계속 노동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들에게 연 60일 이내에서 사용, 매해마다 회계기간이 끝나는 매해마다 발생하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방학 중에 방중 비상시 근무자의 병가는
유급, 그 해당 날짜는 유급 병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가끔 이제 진단서가 방학 기간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고 6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때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유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질병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는 할 때마다 진단서를 낼 필요는 없고 제초는 진단서로 가름하고 진료 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초의 진단서로 계속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안 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분들은 병가가 며칠이나 발생하는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매월 만근할 때마다 5일씩 발생합니다. 3월에 잘못했네요. 5기네요. 4월에 하면 또 5일이 발생하고 해서 5일, 10일, 15일 이렇게 해서 총 1년 될 때까지 총 55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무자들은 병가가 총 6일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뀌어서 이제는 1년이 될 때까지 누적해서 55일이 발생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병가 기간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 이런 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냐 안 된다라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병가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병가 일수에서 제외하죠. 다만 30일이 누적 30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30일이 넘어가는 순간 그때 다시 그 전에 병가 상신했던 걸 복무를 취소하고 다시 상신해서 30일 넘기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잘 한번 꼼꼼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21년도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을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평일은 21일간이었고요.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총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병가 기간이 30일 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병가는 21일만 생각하면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겠죠.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병가였습니다. 평일은 22일이었고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딱 30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가 일수는 30일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30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분은 6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36일을 병가를 했습니다. 평일이 26일이었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런 경우 있죠. 꼼수로 6월 30일에 한 달이 되기 전에 출근을 했어요.
아니면 그때 연가를 사용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애매해졌죠. 처음에 사용한 기간이 30일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수는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35일로 해서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산입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음은 여기에 연장 야간 휴일 노동 수당과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장 노동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5배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50%를 가산해서 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 단가가 10,000원이에요. 주 15시간 노동자가 어떤 주에 2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5시간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 5시간에 대해서는 곱하기 10,000원이 아니라 5시간 곱하기 10,000원에 100분의 50을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1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5시간 곱하기 15,000원을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 기간이 있어가지고 일주간의 노동시간이 이거는 실제 노동시간이에요. 실제 노동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는 경우 주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토요일 근무에 한다라고 하면 이때 연장수당을 지급하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결론은 연장수당을 토요일날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시간 노동자가 공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만약에 개천절도 끼어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주중에.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날, 그 주에 토요일날 4시간 근무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된다. 다만 평일에 이제 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그 주 중에 만약에 10월 3일이라는 개천절이라는 휴일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월요일에 초과 근무를 3시간 했고 화요일에 2시간 했고 수요일은 개천절이라 쉬었고 목요일은 3시간 초과 근무했고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 매일마다의 초과 근무는 별도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은 그 해당 주에 실제 근무를 40시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가산에 휴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 그 해당 일에 근무하는 날에 발생한 초과 근무수당은 별도다. 이거는 무조건 1.5배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합원 교육 때 우리가 이제 임금을 지급받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합병은 1년에 16시간이죠. 분기별 4시간이니까 총 16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주로 이제 방학 때 8시간, 8시간 해서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날 그 주에 어떻게 근무했든지 연장 근로수당이랄지 주휴수당과는 조합원 교육과는 상관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 때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 시급 곱하기 교육 시간입니다. 통상 시급이면 시급이지 왜 근속수당을 제외한 통상 시급이냐? 그 이유는 조합원 중에서도 1년 차가 있고 20년 차가 있는데 통상 시급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있죠? 네, 시급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조합원 교육을 참여했는데 1년 차가 적게 받고 20년 차는 많이 받고 이러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서로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근속수당을 제외한 통상 시급으로 정해서 조합원 교육에 참여한 이 저연차든 고연차든 받아가는 교육비는 똑같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할 때 꼭 복무 처리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조합원 교육 끝나면 꼭 이수증을 학교에 제출하셔라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학교가 이분이 교육을 받고 왔으니 임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무시간 신청할 때 꼭 이동시간을 포함하셔야 되고요. 다만 교육시간만 유급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교육할 때 있죠. 집단적으로 이제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대상 직종은 사실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미화원, 시설, 경비, 통합, 그 다음에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들 다 이 정도가 이제 대상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법정 의무 교육이죠. 이거 갈 때 출장 처리 하시죠? 꼭 출장 처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 복무 처리 방법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자료에 이미 배포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끔 내가 이런 휴가를 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나이스 처리 방법 모르면 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회장님들, 어떻게 이번 교육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임금과 복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해설을 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해마다 임금 교섭이 있고 근로조건,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분회장님들 가장 좀 잘 알고 계셔야 우리 조합원들에게 잘 안내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신뢰받는 분회장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전국 학교비정인 노동조합은 우리 분회장님들이 노동조합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회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조합원들 속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우리 학비 노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전북지부에서도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분회장님들도 더 힘내시고 파이팅해서 노동조합 함께 멋지게 만들어 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